네, 이번 차시에는 국어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사례를 살펴보고 몇 가지 꿀팁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차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방법은 수업 시간에 각각의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의 특성을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개별 학생이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오시던 방식대로 차근차근 수업 디자인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어떻게 연결해 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나왔던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단계 다시 보겠는데요. 이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단계에서 우리들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물론 1학년의 공통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의 국어는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춰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운영을 하실 때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과목의 성취 기준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가 참여하는 모습을 잘 살펴서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또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하는 과정 중심 평가,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나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서영고등학교의 이명섭 수석 선생님 강의를 듣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 국어과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선생님의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경기도 소속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어과 수업의 일체화 설계 부분인데요. 국어과 수업은 국어과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수업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와 기록이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수업을 설계를 하시고 수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때 선생님들께서 고려해야 할 점들,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르칠 단원을 분석하거나 교과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라고는 되어 있지만 앞뒤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칠 단원을 분석하고 교과 교육 과정의 그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재구조화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평가와 수업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이런 일체화 설계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일체화 설계가 어떻게 보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명섭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저도 아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는 교육과정 자체에 깊이 있는 이론가이거나 몇 시간 수업을 위한 탁월한 기술자이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적용의 전문가이거나 또는 학생부 기록의 달인이 될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또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실천을 위한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비록 완벽하게 공정하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또 너무나 아이들이 아무도 자지 않고 너무나 흡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달인이 되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도달이 이 부분만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알게 된다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영역에서는 이런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가지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신다면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야. 나는 책임 교육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건 어렵고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이미 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국어과 성취 기준 분석하기 예시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명섭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따온 예시문입니다. 비록 문학 예시문이긴 하지만 공통 과목 국어의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의 양도 너무 많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서 다룰 부분들은 적당히 또 분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3의 경우는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취 기준은 다 또 다뤄줘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과서 단원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성취 기준을 이렇게 모아서 그 안에서 지식과 기능 부분을 저희가 추출을 하고 그 지식 부분과 기능 부분에서 익힐 수 있는 자료, 즉 작품을 선택해서 교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설계를 하고 재구조화한다면 충분히 많은 내용의 작품들을 그 성취 기준 안에 모두 포함시켜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교육과정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 그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고 작품을 선별하거나 제재를 선별을 해서 구조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플러스해서 이 지식과 기능 부분에 최소 성취 수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살짝 포함시켜서 수업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고교학점제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보충 지도할 때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 참여형 교수 학습 방식을 선생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저는 요즘에 곁에 두고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국어과 수업 설계 12단계라고 하는 책인데요. 다시 신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학생 참여형 교수 학습 방법을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지도 방법들을 각각의 국어과 영역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학습을 진행해 주신다면 학습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이 아마 조금씩 동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직접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접교수법은 기능을 익히는데 가장 좀 좋은 방법이죠. 직접교수법이 무슨 참여형 교수학습법이야 지식전달교육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거나 또 아이들이 그런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익혀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 수행 학습, 하브루트 학습, 역지사지 학습, 거꾸로 학습, 전문가 협동 학습, 월드 카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저희 국어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각각 가장 알맞는 그런 교수학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방식들을 잘 섞어서 조합을 하셔서 수업 디자인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옆에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금방 이 아이가 미도달하고 있는지를 또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교수학습 방향은 단순히 지식 전달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충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방 지도를 하는 방과 후의 예방 지도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집을 하나 풀어줘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평가 문항을 많이 개발해서 풀 수 있게 해줘야 되나? 제가 만나서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풀어주고 하는 게 이 미도달 학생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어과의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량 평가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또 문법의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대부분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들을 높여주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항을 제공해서 풀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학습 형태를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접해보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좀 적은 수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또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지도나 미도달 예방지도를 따로 아이들을 빼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에도 단순히 어떤 문제풀이 위주의 그런 교육보다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디자인을 하셔서 아이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부분 또 문법과 문학 영역을 익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어디 따로 어떤 이론이 있거나 따로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수법 또 평가법 그리고 교수평기 일체화 이런 설계 방식들을 잘 익히고 다시 재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적용하면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 들어본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모형. 세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디자인을 하고 평가 설계를 하셔야 할 텐데요. 저희는 과정 중심 평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란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의해 개별 학습자의 성장과 배움의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과 평가가 아닌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평가 방식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관찰해서 기록하는 그런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비록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판별할 때 40% 학업 성취율 40% 미만이라고 단정을 해 놓았지만 우리가 이 평가 모형에 따라서 아이들을 평가를 해 가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판별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방 지도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 모형 자체는 보충 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방 지도에 있어서는 아주 주요하고 또 되게 효용성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 시에 저희 성취 기준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업의 성취 기준과 또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을 하고 수업과 평가 계획을 하고 평가 과제와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수행 과정들을 해석하고 피드백하고 수업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적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신다면 최소 성취 수준 아이들을 그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판별을 하실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해서 뽑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영역별 수업에서 중간중간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미도달 예상이 되는 학생들을 예방지도 차원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평가 방식 중에 이제 수행평가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어과 성취 기준에 근거한 수행평가 계획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죠. 저희가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성취 기준 평가 요소 중에서 지식적인 측면은 지필평가 위주로 또 기능적인 측면은 수행평가 위주로 계획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전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서에 있는 그 단원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 부분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위주로 계획하는 단원을 또 따로 빼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교과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교수학습 지도를 지도안을 마련을 하실 때에도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측면은 지필평가의 형성평가를 하시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행평가 위주의 그런 또 형성평가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할 때에도 이런 전체 국어과 수행평가를 계획할 때 활용하셨던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조금 변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 확인표라고 하는 걸 개발하고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또 중간중간 자기의 성취도를 중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여서 여기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개발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진술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 예시 평가 문항이라든지 교수학습 지도 방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완독하시고 잘 보신다면 또 많은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및 평가 계획 부분에서는 개설 과목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 수준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또 과목별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할 때도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미도달 예방 지도에 있어서도 어떻게 수업과 평가를 다양화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할지 또 보충 지도를 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고 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신다면 과목별 자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를 상세화해 놓은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면
성취 수준 2와 미도달 학생 간의 그런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교수학습 활동 방향, 그리고 평가 설계 방향, 유의점 이런 부분, 그리고 예시 자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리뉴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을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년에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지도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국어과 영역별 성취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은 그럼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제가 예시문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위에 나와 있는 두 개는 일단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그리고 이 성취 수준의 일반적 특성 부분을 제가 네모 표시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국어과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할 때 이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평가 기준의 하 부분과 일반적 성취 수준 2 학생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이 아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표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아래에 있는 표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매뉴얼에 담겨져 있는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표인데요. 일단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어과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개발 단위를 결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그다음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은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 하 수준, 또 단원 영역별 성취 수준의 2 수준을 재검토해서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한 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지 살펴보고 새롭게 진술한 진술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단원을 가르칠 때 좀 필요한 부분을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위 항목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라고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보여줄 만한 전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저희가 그 아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과서가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은 교과서는 이렇게 영역별로 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과서의 단원들은 대부분 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와 쓰기가 결합되어 있는 단원, 또 문법과 말하기, 쓰기가 결합되어 있는 단원, 이렇게 융합적으로 단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위 항목을 조금씩 따서 선생님들께서 재진술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듣기 말하기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문을 보여드렸는데 이 매뉴얼에는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문학 영역 해서 5가지의 영역별로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숙지를 하시면 아까 앞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 판단의 근거를 삼으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북 지역에서 책임교육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의 보충지도 학습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에도 이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다음 부분에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활용해서 평가 문항을 개발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준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방 지도를 하고 그리고 보충 지도를 하는 4단계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활용해서 그 뒤에 3단계, 그러니까 준비 계획은 선생님들께서 이 진술문을 토대로 해서 재진술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 그러니까 진단 단계에서 평가 문항을 스스로 개발하시거나 교과 협의회 차원으로 개발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뒀고요. 이 뒷부분에는 예방지도 사례 그리고 보충지도 사례 이렇게 해서 쭉 단계별로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교수학습 자료인데요. 이 교수학습 자료의 특징은 이렇게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판별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방지도 차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1학년도에 개발된 자료인데 2022학년도에 또 다시 이 교수학습 자료집을 두 번째로 또 발간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집이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면서 평가 문항은 어떻게 개발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충 지도를 하거나 또 진단 평가를 하거나 할 때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과의 각 영역별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또 보충 지도 영역에서도 각 영역별로 설정을 해서 지도 자료를 만드신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교과서의 그 단원 순서대로 재구성을 해서 지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충 지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좀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문항 개발 사례와 또 예방지도 사례, 여기서는 예방지도 사례 경기도교육청 걸 보여드릴 건데 전부 영역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문학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 문항을 개발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성은 그 앞에 성취 수준에서 나왔던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쓴 거고요. 또 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은 그 중에서 이 평가 문항에서 알고자 하는 그 부분, 도달했으면 하는 부분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예시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문항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도 방안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실제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저 위에 영역, 일반적 특성, 그다음 하위 항목, 수행 활동 판단 근거는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진술문을 좀 그대로 가져다 쓰시거나 아니면 그걸 적절히 재진술해서 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 문항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가 문항을 개발하실 때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가 너무 어려워서 그대로 내시기 어려울 때 여기에 보시면 기초적인 수준에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좀 쉬운 시를 골라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 덧붙여서 선택형, 서답형 문항뿐만 아니라 수행과제 평가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까지는 쓸 수 있구나. 예를 들어 쓰기 부분이라면 어떤 문장을 작성할 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 근거를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게 수행 과제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말하기와 듣기 영역이라면 실제로 대화 정도의 가장 좀 간단한 형태의 담화 유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셔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예방지도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과제 평가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름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핵심 교원 양성 과정에서 실습을 했던 워크시트인데요. 선생님들도 이 연습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자체적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해서 나는 진단하고 평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마 이런 연수를 앞으로 많이 설계를 해서 선생님들께 지원을 하지 않을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2단계죠. 미도달 예방지도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개발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영역별로 골고루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문법 영역을 가지고 왔어요. 미도달 예방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미이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최종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학기 중이나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 내용을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고 또 교사나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방과 후에 지도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수업 중 미도달 예상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습 자료를 달리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법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옛날에는 학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은 이렇게 또 일반적 특성, 하위 항목,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 이렇게 세트로 저희는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영역은 이렇게 진술이 가능하고 이 자료에서는 차시별로 6차시죠? 6차시로 이 문법 영역을 최소 성취 수준 그 예방 지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으로 이제 활동 목표와 방법 그리고 지도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이 지도 방안을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예방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선생님들은 이 지도안처럼 그대로 이 지도 방안 요것만 활용과 지도 방안 요것만 빼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이게 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 형태로 만들었고 그래서 문법은 지식 부분이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예방지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게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40점만 넘겨야지 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이 영역에서 아이가 최소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즐겁고 또 흥미있게 수업에 동참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수업 지도안을 만드시고 자료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충북에서 보충지도 자료집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특색을 둔 점은 교과서 단원을 분석하고 성취 기준을 분석한 후에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따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자료집 설계를 한 이유는 학기별로 사실 아직까지는 국어 과목이
국어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과목은 학기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1년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에 배우는 영역과 2학기에 배우는 영역이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본 그 단원에 배웠던 그 제시문들, 자료들, 학습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1학기 부분과 2학기 부분을 좀 단원을 구성을 달리해서 저희는 교과서 단원 위주로 자료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진술문의 일반적 특성과 하위 항목 수행활동 판단 근거를 보시면 읽기 3번과 쓰기 3번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교과서 단원을 토대로 해서 자료집 개발을 하다 보니 이게 융합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해서 재진술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수학습 활동 평가 설계 방향을 잡아서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교수학습 자료집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개발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가르치면서 보충지도 자료집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교수학습 설계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이런 자료집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국어교과의 영역별 성취 수준은 수행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태도를 기르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충지도에 있어서도 수행이 가능한 활동 중심의 자료집을 개발하고 그 자료집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자료집은 대부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물론 차시별 형성평가 부분은 평가 문항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학습지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이 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그 영역별로 또 이수할 수 있는 시간, 최소의 이수 시간을 정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교수학습을 하면서 형성평가를 해가면서 지도를 해야 나중에 이 보충지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만약에 2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20차시를 다 완료를 했을 때 보충지도를 다 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과정까지 다 되기 때문에 보충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형성평가를 중간중간 해서 이 아이가 다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이 많지 않을 텐데 참여형 수업으로 설계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의 경우에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 교과 교사가 짝이 되어도 되고 또 함께 하는 다른 친구들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서도 적용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습 자료집을 만들 때에도 참여형 수업 그 모형들을 좀 많이 응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단계별로 국어과에서 어떻게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예방 지도를 하고 또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자료집이랑 자료집들,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연수를 들었고 많은 자료를 모아온 사람이라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 대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었던 연수 중에 되게 재밌는 연수가 하나 있었는데 학습부진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연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수업 중 해결하기 파트에서 이 아이들의 학습 문제는 이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습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어과 영역별로 저희가 많은 자료를 만들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보다 수업 중간중간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미도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이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문제 유형으로는 학습 동기가 낮은 경우, 또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사고력이 부족한 경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경우, 또 수업 목표의 설정을 잘못한 경우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 또 수업 규칙 만들기, 과목 학습에 대한 필요성 강조하기, 학습 목표 구체화하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 디자인하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와 기본을 탄탄히 해서 교사부터 기초와 기본을 탄탄히 해서 수업을 디자인하고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찬찬히 그 과정들을 살펴가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하고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많은 학습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그냥 슬라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설명 방식을 변화해서 또 설명 내용을 변화해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주눅들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들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 또한 같은 개념을 묻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거나 또 자기가 쉽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말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함으로써 좀 용기를 주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수업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다양한 진단을 해야 하고 또 그러니까 그 교과서의 수업 목표가 아니라 교사가 의도한 수업 목표로 또 아이들에게도 수업 목표를 설정할 때 또 난이도를 조정할 때 그 개별 특성을 가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수도 듣고 많은 책들도 보고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하자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될까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연구 자료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초학력 보장지도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학습 자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미도달 학생의 경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영상 자료들을 활용을 하셔서 좀 재구조화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이 포맷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준,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리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꾸꾸라는 게 있고요. 또 충남대학교에서 만든 베이스 캠프, 그리고 각 교육청에 존재하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자료들, 이런 자료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자료들인데요. 지금 아까 앞부분에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집들의 내용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 안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과정 중심 평가, 또 학업 성적 관리 이해하기, 이런 자료들도 나와 있고, 저는 이번에 좀 많이 또 본 자료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 지원 전략 구체화 자료 및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자료집이에요. 이것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집인데,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 영역, 읽기, 그다음에 문학, 그리고 문학 작품 분석, 그리고 글쓰기, 이런 전략들을 쭉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인데요. 특히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동영상 수업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네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들 개개인을 귀하게 여기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책임 교육입니다. 이제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까지 나서는 학습 공헌의 개념, 또 미래교육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의 청사진으로 그려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교사, 저희 교사죠. 교사가 먼저 이 책임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 책임 교육의 하나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기본적인 교수학습 설계 과정, 평가 과정들을 탄탄하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조금 더 입혀서 설계하고 운영하신다면 지금 해오신 거에 살짝 개념 하나만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